Are you ready? Let's get ready to. Are you ready? Rumble! 채용 테스트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였던 비숍은 별다른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집에 놓인 차량 압류 통지서와 주택담보대출금 청구서 등을 보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당시 비숍에게는 6살과 5살이 된 두 자녀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집의 난방마저 차단되기에 이르렀다. 비숍은 그 시기를 회상하며 기적이 필요하거나 프로 레슬링계에서 벗어나야만 할 순간이었다고 떠올렸다. 덧붙여 아마도 그 둘 모두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침내 AWA를 떠난 비숍은 문득 자신의 오디션 테이프를 우편을 통해 WCW에 보냈다. 그는 이것이 일생의 전환점으로 작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1991년의 일로 당시 WCW는 짐 허드의 유명무실한 리더십 아래 회사의 정체성을 찾고자 고군분투 중인 상태였다. 짐 허드는 피자헛과 타 방송사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었으며 터너가 짐 크로켓 프로모션을 구매한 1988년 이후 WCW 부사장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사결정의 배후에는 터너 방송사의 중력 중의 하나인 잭 패트릭과의 친분과 인맥이 크게 작용했다. 아울러 허드는 특이한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것으로도 정평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비숍은 운이 좋게도 그런 허드의 결정에 의해 백업 아나운서 제의를 받게 되는데 그에게 책정된 임금은 후하디후한 $70,000의 연봉이었다. 참고로 해당 채용이 완료되기 전 허드는 비숍의 외모를 마음에 들어 했고 비숍의 얼굴을 가리켜 영화배우처럼 잘생겼다고 말한 바도 있었다. 고액연봉 채용이라는 기적이 비숍에게 찾아온 반면 허드의 운영은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그 역시 절실히 기적이 필요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끝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의 자리는 키 프레이에게로 돌아갔다. 허드의 뒤를 이은 프레이 또한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뿐이었다. 자연스레 TBS에서 WCW의 위치는 사랑받지 못하고 방치된 의붓 자식과도 같은 존재로 머무르게 되었다. 비숍이 입사한 지 2년이 된 1993년 WCW는 회사의 한 인사의 만행으로 인해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과거 프로레슬링 프로모터였으며 현재는 WCW 부사장직을 맡고 있는 빌 와츠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선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그는 예전에 총을 맨 채로 업무를 본다거나 사무실 창문 밖으로 소변을 보는 등 예상치도 못한 기행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언론인에게 인종적 비난을 퍼부었고 이는 회사 안팎에서 큰 논란으로 번져 그는 해임을 당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WCW의 사장 빌 쇼는 텔레비전 레슬링 프로그램을 위한 참신한 비전을 지닌 리더를 물색하고자 했다. 그 결과 WCW는 회사 최초로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즉 총괄 제작 책임자라는 직급을 신설하여 해당 포지션에 적합한 인물을 모집하기에 이른다. 단 기존의 병폐를 차단하기 위하여 레슬링 주류 인사는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빌 쇼는 CNN 센터에 모인 직원들에게 이제부터 WCW는 레슬링 회사가 아닌 방송사처럼 운영될 것이라고 공포했다. 비숍은 이러한 사장의 선언을 통해 그들의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으로 송출하는 상품으로서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경쟁을 요구하겠다는 방향성을 알아챘다. 와츠 시대의 레슬링 주류 인사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상황에서 비숍은 신설된 직무에 지원했고 놀랍게도 빌쇼에 의해 새로운 리더에 부합하는 적임자로 선정되었다. 비숍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빌쇼는 현재는 사라져버린 AWA에서 과거 제작 책임자를 담당했던 마이클 실주와 상의를 나눴다. 일종의 비숍에 대한 평판 조사인 셈이었다. 실즈는 비숍은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낼 인물이에요. 그는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갈 것이고 자기 자신도 잘 관리할 겁니다. 비숍은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고용해낼 만큼 충분히 영리해요. 또한
비숍은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상황을 풀어가겠죠. 왜냐면 그는 현재 WCW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그 결과 마침내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라며 쇼에게 그의 견해를 건넸다. 이렇게 비숍은 WCW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제작 책임자로 올라섰다. 이 업계의 외부인으로 인식되어 온 비숍이 이 같은 승진과 권력의 중심으로 급부상하자 평소 그가 과거 이력을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꾸며대고 있다고 주장한 중상모략가 무리들의 심정은 편치 않았다. 하지만 비숍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의 이러한 출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그의 절친인 써니 오누는 비숍은 항상 뛰어나고 훌륭한 세일즈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비숍은 전형적인 A유형 성격을 지닌 자로 친분이 있는 이들에게 싸움썰이라든지 19금 썰과 같은 남성성을 표출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다. 참고로 A형 유형 성격은 적대적이고 경쟁적이며 다양한 대상에 관심을 갖고서 그것을 획득하려 하는 성급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숍의 이러한 성격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그 이면이 존재했는데 WCW 역사상 가장 거대한 스타 중의 한 명인 다이아몬드 달러스 페이지는 과거 에릭 비숍과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었다. DDP는 당시를 떠올리며 웃음을 머금고 그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늦은 밤 술자리에서 취해 있던 비숍이 나에게 선을 넘는 행동을 저질렀답니다. 저는 취한 비숍을 상대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다음날 맨정신인 상태의 그를 상대하기로 마음먹고 그 순간을 참아 넘겼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어제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방을 나설 차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제 머릿속에는 비숍의 망할 문을 두드린 후 그가 이른 아침에 얼마나 인사불성이 되어 있을지 확인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두드린 자는 다름 아닌 비숍이었어요. 비숍은 어젯밤 그가 나에게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입을 열더군요. 이에 저는 그래서 지금 당신을 만나러 나서는 길이었다고 답했죠. 그러자 그는 내가 당신의 발걸음을 줄여내으라며 받아치더군요. 그리고 비숍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앞선 하나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악수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그의 입에서 인조 치아 3개를 빼더니 자신의 얼굴을 때려도 좋다는 것이었죠. 이어서 그걸 원치 않는다면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는 것이었답니다. 에릭 비숍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들어본 최고의 답변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악수를 나누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의 일은 마무리되었어요. Gets the tag in. And the tag to Jay Leno. WWE Hall of Fame, my friend,